좀 이따가 점심 먹자. 아침은 됐다. 속상한 김에 송아지 주인이 주는 탁주를 아침부터 두어 잔 마셔서 배가 고프지도 않다. 고마 됐다. 죽은 놈은 죽었고 날아간 돈도 날아갔다. 어쩔 게 하나도 없다. 하며 태습은 만사가 귀찮은 듯 돌아 누워버린다. 장서방은 손으로 태광을 툭 쳐서 나가자고 신용을 한다. 그러나 태광은 도무지 태습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선거가 코앞이라고 매일같이 바깥 출입을 하던 형님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장서방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지만 장서방은 슬며시 일어서 문을 열고 나와버리고 뒤에 태광도 따라 나온다.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오늘은 날이 아닌 모양입니다. 하고 장서방이 신을 신고 전기로 들어간다. 물도 불도 살피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안 그래도 광수애미는 장서방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 하려는 참이었는데 얼굴이 술에 익어 있는 것을 보고 말을 않고 밖으로 나와버리는데 서방의 얼굴도 벌겋다. 무신 대수랍고 아침부터 술을 자시는겨? 묻는 투가 아니니 분명 들볶아 되는 것이다. 지지리도 없는 남정네한테 송아지 값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자니 또 큰 돈이 아니냐 하는 심정으로 우두커니 서있던 태광이 마누라의 그 소리를 듣자 마실만 하이 마실만 하이 안 마시겠나? 네가 뭐한다고 아침부터 야다니고 어디서 꼬장을 부리노? 하고 부화를 낸다. 광수애미가 지지 않고 뭐라 대꾸 하려는 참인데 안방문이 열리더니 큰아줌매가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쉬 하는 것을 물지개를 챙겨들고 전기를 나서던 장서방이 보고 안방에 한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장서방은 소양의 닫힌 방문을 본다. 그 방 안에 혼자 있을 소양을 순간 보는 듯 하지만 그냥 샘을 향해 가는데 웬 젊은 안악이 등에 아기를 업고 들어서고 뒤에 있던 광수애미의 말이 들린다. 인자 오나? 어서 온나? 춥제? 행님! 유모 왔습니다. 소양은 귀가 번쩍 뜨인다. 그런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저승사자라도 온 듯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날로 더해가는 이 마음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홀홀 던져버리고 삼천포로 갈 것이라 했는데 하루하루가 손가락으로 세어지고 한수가 가슴팍을 움켜잡는 힘이 더 뚜렷해질수록 마치 동아줄이 발목을 묶어 주저앉히고 날아가던 마음은 천건 바위 밑에 깔려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다. 마당 건너 안방에 있는 한수를 생각할수록 지금 자신의 품 안이 더 허전해지는 소양은 이불을 젖히고 벌떡 일어나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려 한다. 뭘 들어보려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엥 하고 울어대는 한수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소양은 안다. 그것이 한수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곧 아이의 울음조차 희미하게 들리자 소양은 문 옆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장서방은 물을 양쪽 가득 담고 대문을 들어섰다. 걸음걸이에 맞추어 걷는다고 하지만 일렁이는 물이 양동이 위를 넘쳐 흐른다. 대돌 위에 고무신이 여러 개다. 정확히는 3켤레다. 그리고 소양의 방문 앞에는 달랑 하나가 있다. 무언가 자신이 소양을 위해 이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주제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회자 정리라 아니했던가. 그것이 인간사인데 곧 자신도 그런 범주 안에서 살게 될 텐데. 물독에 쏟아붓는 물이 마음속에 가득한 상념들 때문에 독주둥이를 벗어나 전기바닥으로 흐른다. 독 속의 물이 그저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 그래도 장서방은 더 이상 물지개를 지고 싶지 않다. 오늘 쓸 만큼은 있다고 생각하고 지게를 벗어 전기 뒤편에 걸어두고 하늘을 본다. 섣달 한낮이다. 두렁거리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리는 것 빼고는 온 세상이 조용하다. 낙심한 태섭도 그러하고
소양은 품 안의 자식을 내놓을 판이니 더 그러하고 먹을 것 제대로 없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방 안에서 허기진 배를 졸라매고 누워있기라도 한 것인가. 태광과 함께 마신 술도 어느새 다 깨어있다.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냥 복잡한 머릿속을 술로 꽉 채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대충 머슴이 할 일을 그저 마음으로만 정리해보고 나서서 무작정 걸어나간다. 논길을 걸어 뒷산을 넘어 수도 없이 걸어본 함창 가는 길을 나섰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오늘이 장날인가? 팔 것도 살 것도 없으니 장날이 셈에도 없었다. 이 땅을 밟을 날도 얼마 안 남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걷다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익숙한 술집이다. 이 궁핍한 시절에 그래도 어디서 났는지 돈을 팔아 술을 마셔대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머니, 술 한잔 주시오. 빈자리에 앉아 주위를 보지도 않고 주문을 하고 주머니 속을 뒤져 담배를 찾아 꺼내든다. 그런데 담배가 빈갑이다. 구겨서 버려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한숨을 쉬는데 주인이 달랑 술 주전자와 잔을 가져왔다. 콸콸 쏟아서 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키고 잔을 내려놓는데 앞에 누가 와서 앉으며 담뱃갑에서 담배 한 대를 뽑아 내민다. 빈 갑을 구겨버린 것을 보고 있었던 꾸루아이가 장서방의 눈을 바라보며 맞은편에 삐딱하게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앉아있다. 장서방은 꾸루아이의 눈을 잠시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주는 담배를 뽑아 들자 이번에는 꾸루아이가 성냥을 그어 불까지 내민다. 형씨, 빽이 보통이 아니더구만. 능글맞은 표정으로 장서방을 보며 성냥이 손끝까지 타들어가도록 대고 있다. 장서방은 얼굴을 들이밀어 담뱃불을 빨아당기며 이자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해 본다. 감찰실장이 다녀갔다는 것과 종갓집 머슴이 친구 사이라는 것이 함창지설을 통해 벌써 온 동네에 퍼진 것을 꾸루아이가 모를 리 없다. 장서방도 그것이 회자될 줄을 안다. 혼자 조용히 술이나 잔뜩 마시고 싶었는데 웬 거머리 같은 놈이 붙어있는 것이 싫어서 아무 말도 대꾸를 안 한다. 네. 형씨가 내 모가지 잡고 한마디 할 때 이상 다 생각했지만 꾸루아이는 주전자를 잡아 장서방의 빈 술잔에 부으며 지난 여름 샘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다. 물론 장서방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웃자다가 하고 나머지 말은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장서방을 올려다보는 꾸루아이는 어쩌다가 머슴이 되었냐고 묻는다. 빈 술잔을 앞에 내려놓고 이번에는 장서방이 스스로 잔을 채우자 꾸루아이는 주모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른다. 아지매, 어째 안주도 하나 없이 술만 달랑 내놓는겨? 시끌벅적한 장터 술집이다. 주모 혼자서 우왕좌왕 하느라 김치 쪼가리 하나 주지 않은 것을 장서방을 대신해 탓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서방은 안주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다. 뭘 시켰는데? 시키야 내놓지. 저만치해서 목소리로만 꾸루아이에게 답하지만 연신 손과 몸은 다른 일로 바쁜 주모다. 우리 상이용사 협회에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 김 회장을 밀어주기로 내가 힘을 쓰고 있는데 하고 장서방의 얼굴을 바라본다. 급하게 마셔댄 술이 위장까지 가지도 않았는지 연신 꼬르륵거리며 내려가고 있다. 장서방은 꾸루아이가 한심하지만 그런 표정은 짓지 않고 그저 멍하게 그의 얼굴만 본다. 아이 참 형씨, 내도 한 잔 주는 게 도리 아니여? 그러고 보니 꾸루아이가 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장서방은 꾸루아이를 앞에 두고 대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술 동량하고 있는 꼴이 가련하게 보여 자기 잔을 밀어주고 한 잔 따라준다. 단숨에 술을 들이킨 꾸루아이는 김 회장한테 말마디나 좀 건네주소
하고 잔을 또 장서방에게 내밀어 따르는데 술이 반잔쯤 채워질 때 동이 난다. 아지매, 저 술 좀 더 가오소 하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쾅 놓는다. 아까는 절룩거리는 한쪽 다리를 걸상 밖에 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손을 뻗어서 받쳐들어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 작심하고 대작을 하자는 태도다. 빈입에 찍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장서방의 눈을 보며 동의를 구하지만 장서방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다. 한 동네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집안 아인겨. 선거라는 게 다 그런데 뭐 내는 그저 탁주값 정도만 있으면 상이용사, 제한군인회, 청년회표 다 잡고 있는 기라.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 꿀와이를 장서방은 무시하고 있다. 아지매, 안주 하나 주소. 뭐가 좋겠소? 찌개로 하지 뭐. 찌개 하나 주소. 주모와 장서방을 번갈아 보며 꿀와이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며 안주를 시킨다. 동량질도 번지르르하게 한다 싶다. 장날이라 번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아예 문을 열어놓고 있는 전방 안을 아까부터 기웃거리는 아이들이 장서방의 눈에 보인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다가 기웃거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문을 마주하고 있는 장서방의 눈에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하자 주목하게 되었다. 꾀죄죄한 모습의 한 아이는 조금 크고 다른 아이는 그의 동생쯤으로 보이는데 연신 장서방 쪽을 기웃거린다. 꿀와이는 자신의 말에 아무 대답이 없는 장서방이 못마땅하지만 공수를 얻어마시는 입장이라 조심을 한다. 뿐 아니라 뒤에 든든한 백도 가진 장서방이다. 함부로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취하지도 않은 꿀와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서방의 입을 열어보려 한다. 형씨, 내 같으면 친구를 통해가 서장한테 한마디만 하게 만들면 광산의 반장이나 십장쯤은 식은 죽 묶인데 뭐하러 모숨을 사는겨? 딴에는 장서방을 치켜 세우고 있다. 하기는 탄광의 반장이나 십장쯤이면 막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가는 자들의 두세 배는 번다. 또 경찰서장의 한마디 부탁이라면 온갖 사고가 득실거리는 탄광의 입장에서 안 들어줄 수 없을 일이다. 꿀와이 같은 놈의 눈에는 온통 세상이 돈과 힘으로 도배되어 있다 보일 것이다. 술이 취해 갈수록 장서방의 눈에는 꿀와이가 더 작아서 쪼그라들고 시커멓게 물들어 보인다. 그래도 역시 장서방은 아무 말이 없다. 요새 서울서는 난리더구만. 응? 어떤 놈들이 부정선거니 신탁이니 떠들고 난리 아닌겨. 여는 우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서도 암만 그래도 이 박사가 우리나라를 살렸지. 안 그랬으면 벌써 빨개 놈들이 치고 들어앉았을 끼지. 김 회장도 자유당 아닌겨. 안 그랬으면 선거운동하기도 애매했을 낀데 잘 됐지. 장서방은 귀를 의심한다. 저놈의 입에서 신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반탁도 알고 있을 것이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서울에서 연일 들썩거리는 부정선거니 자유당 타파니 하는 대학생들의 데모까지 언급하고 있다. 자기들이 있어서 이 지방이 조용하다고? 대학생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꿀와이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핑계로 들고 또 자유당 이승만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아까까지 기웃거리던 두 아이가 이번에는 아예 문전에 서서 안을 빤히 보고 있다. 큰아이의 소매를 꽉 붙들고 있는 작은아이는 연신 큰아이의 얼굴을 보며 얼굴로 뭔가 조르는 듯 하지만 큰아이는 장서방 쪽을 보고 있다. 장서방은 꿀와이가 찌끄리는 말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큰아이의 시선을 따라보니 분명 이쪽인데 자신은 아니다. 그러면 꿀와이의 등이 아닌가. 어이, 오랜만이다. 꿀와이는 저만치에 들어서는 한 무리의 장정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반긴다.
그런데 순간 꾸루아이를 확인하는 그들의 뜰떠름한 얼굴 표정이 장서방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꾸루아이는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리 온나? 내 술 한 잔 받아라. 아예 조전자를 들고 그들을 부르자 그중 한 자가 마지못해 와서 술잔을 받는다. 마치 꾸루아이 자신이 마련한 술판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장서방은 웃음까지 나려 한다. 꾸루아이는 술을 따라주면서 알지? 이번 선거는 무조건 자유당 후보다. 김태섭이 말이다. 하고 그자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장서방을 보며 말하고 있다. 예? 예? 예. 하고 그자는 술을 들이마시고는 입가를 손으로 쓱 닦으며 잔을 내밀고 꾸루아이는 손으로 받으며 조전자를 그자의 손에 들려준다. 따르라는 뜻이다. 됐다. 가봐라. 하고 돌아서 다시 장서방을 본다. 내 사변통에 이 다리에 부상만 안 당했어도 광산에 감독이나 순경쯤은 하고도 남을 낀데 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 사변이라는 말에는 자신의 병신꼴은 훈장이 달렸다는 변명이고 감독이나 순경을 들먹거리는 것은 자신이 유식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주모가 찌개 한 냄비를 올려놓으며 아재가 술값이랑 찌개값을 낼 기대? 하며 꾸루아이를 응시한다. 꾸루아이의 얼굴이 왕창 찌그러진다. 씨발, 내가 언제 술값 안 내고 술 먹은 적 있어? 참네. 하고 혀를 차며 험해진다. 주모는 그냥 돌아서며 어때 한두 번이가? 하며 아예 대꾸도 안 하고 가버린다. 장서방은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허리춤을 조금 풀어내린다. 그리고 어쩌다 꾸루아이가 앞에서 전할리를 피우도록 방치했는지 생각해 본다. 자신은 지금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의 마무리를 위해 여기 빈 공간을 찾아왔는데 또 꾸루아이와 맞닥뜨렸다. 처음부터 딱 잘라서 물리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지만 이제는 늦었다 생각이 들어 제풀에 지쳐 물러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뜨거운 국물이 제법 맛이 있다. 꾸루아이는 또 무어라 찌꺼리고 있다. 하지만 장서방은 혼자 술을 따르고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데 눈을 가렸던 술잔 때문에 잠시 보지 못한 사이에 문 밖에 있던 두 아이가 꾸루아이의 등짝에 붙어 서 있다. 이번에는 장서방의 눈을 쳐다보며 큰아이는 선뜻 행동하지 못하며 망설인다. 작은아이는 아직도 큰놈의 소매를 꽉 붙들고 있다. 아버지, 큰놈이 불렀다. 아, 저 아이들이 꾸루아이의 자식들이구나. 장서방은 가까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머리를 반쯤 숙인 채 꾸부정하게 술을 마셔대는 꾸루아이의 모습도 본다. 한겨울인데 아이는 고무신의 맨발이다. 헛바지에 손이 얼어터져 피까지 말라붙어 있고 작은 아이는 누른 코가 입까지 흐른 채 말라붙어 있다. 꾸루아이는 움직이기 불편한 다리를 고정하고 상체만 꼬아서 돌려 실눈을 뜨고 보더니 도로 몸을 돌려 장서방 쪽으로 향하고는 뭐고? 여는 왔노? 하고 술을 따른다. 큰아이는 아버지라는 꾸루아이의 등짝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하고 말을 마치지 않는다. 안 가나? 가거라. 돌아보지도 않고 고함을 질러대자 작은아이는 큰아이의 소매를 끌어대며 나가자고 한다. 그러나 큰아이는 오히려 작은아이를 끌어당기며 아버지 등짝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많이 아파예. 아까 남겼던 말을 큰아이가 마저 했다. 천주당에서 끌려나와 서방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후 굴신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큰아이는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서방은 그 내용을 알 리가 없다. 그저 아프겠거니 하고 만다. 꾸루아이가 험악한 얼굴로 돌아보더니 소리를 지른다. 이것들이 어대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데 지랄이고 안 가나? 하며 술잔을 내려칠 것처럼 높이 치켜든다.
작은 놈은 문 밖으로 조랭랑을 치고 큰 놈도 뒷걸음질로 움찔거리며 나간다. 그러나 둘은 문 밖 저 험한 치에서 여전히 서 있다. 꾸루아이는 뭐라 중얼댄다.